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정신없이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품었더니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야, 물이 나오는구나 그러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간 고생한 거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오는 김에 부었었던 마중물만큼도 뽑아내고 먹을 것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저축할 것까지도 좀 품어야 지혜롭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디톡스 시스템이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 때 좀 힘들어요. 하루 내지 한 3일 정도는 시동을 거느라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시동이 걸어지면서 4일을 하나 5일을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루 더해서 6일을 해도 그냥 가는 김에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만에 몸속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한 4일 하고 이제 보식을 하면 되겠고, 야, 이거 굉장히 좋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은 진짜 이 질병 뿌리 뽑아지겠다. 그런 확신이 들면은 시동 건 김에 조금 더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랫배가 도톰하게 남아있다든지 내가 봐도 뭐 아직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분들은 조금 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딱 뽑는데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이제 이걸 몸으로 다 배웠잖아요. 머리로도 배웠고 몸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뭐 혼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조금 더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밥을 먹으실 분들은 보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밥을 갑자기 먹으면 여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보식은 굶은 날짜만큼 해야 돼요. 4일을 굶었으면 4일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굶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간에 이 굶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지난 며칠 동안 굶었던 것을 얘가 다 찾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른 증상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할 때 절제하기가 참 힘들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은 금식 안 한 것보다도 몸이 더 망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굶은 게 아닙니다. 먹었어요. 그것도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금식과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배고픈 것도 물론 배가 부르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금식 해본 분은 비교가 될 거예요. 금식했을 때하고는 비교해보면 너무 배가 안 고픈 편이죠. 안 고파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보식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금식을 한 다음에 보식을 하면은 웬만한 의지 가지고는 절제하기가 참 힘들어서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고 나서 보식을 할 때는 완전히 달라요. 먹어보면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요 정도만 먹고 말아야지 하고 절제가 돼요. 그리고 4일을 굶었는데 4일을 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먹었기 때문에 이틀만 하면 돼요. 이틀만. 또 잘하면은 뭐 하루 하고 한 끼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금식이나 단식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운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그래서 쭉 그냥 한 달 하는 사람도 있고 2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씩 이거 다 받으셨나요? 예,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주 하고 끝내도 되겠다 하시는 분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보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거는 것이 힘들지 다음 한 주일 더 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김에 그냥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보식을 먹지 말고 그냥 쭉 이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금요일 날 보식은 저녁 5시 반에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현미, 콩밥, 그냥 잘 아는 현미에다가 콩 조금 넣어서 만든 밥입니다. 그것을 몇 수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2수저인데 주걱으로 2수저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먹는 수저로 2수저입니다. 숫자만 계산하면 안 되고 꾹꾹 막 눌러가지고 2수저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2수저를 먹는데 이것을 죽으로 해서 먹기도 하는데 더 좋은 것은 그냥 밥으로 먹는 겁니다. 밥으로 먹는 것인데 입에서 최소한 100번 내지 200번을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소대에서 만든 죽보다 더 죽이 되게 씹어야 돼요. 이걸 실패하면은 4일 동안 디톡스 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오는데 반찬들이 나오죠. 반찬하고 같이 넣고 씹는 방법도 있고 그냥 현미밥만 넣고 씹어도 더 좋아요. 그래서 현미밥만 꼭꼭 씹으면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 거야? 처음으로 그 느낌이 올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죽으로 먹는 것보다는 뭐가 좋은가 하면은 죽으로 먹으면은 씹을 게 별로 없죠. 근데 죽을 주면서 자꾸 100번 씹으라고 하니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 씹을 게 없는데 100번을 씹으라고 그러느냐. 죽으로 먹을 때도 100번을 씹어야 돼요. 그런데 밥으로 먹으면 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번 이상을 씹는데 씹으면은 침이 나와요. 그 침 속에 프티알린이라고도 하고 아밀라제라고도 하는 탄수화물을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어주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엿당이 되니까 맛이 어떨까요? 엿처럼 맛있어요. 진짜 엿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죽이 된 다음에 씹어서 삼키면 되겠어요. 그리고 2수저를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배가 부릅니다. 똑같은 것을 100번 씹는 것보다 200번 씹으면 더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씹을 때 어금니가 딱딱 닿는데 그 닿을 때마다 자극이 여기 뇌 한가운데 있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에 안쪽에 그 자극이 전달되게 돼 있고 거기에 만목중추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 횟수만큼 만목중추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배가 불러요. 실험을 해보세요. 똑같은 밥이라도 10번 씹고 삼켰을 때 하고 100번 씹고 삼켰을 때 하고 배부른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2수저를 꼭꼭 씹어서 드시고 방울토마토 4알 이것도 꼭꼭 씹어서 드시고 바나나 반개, 파프리카 청색 4분의 1쪽, 땅콩 5알, 다시마 2쪽 이것을 완전히 무엇을 먹든지 천천히 죽이 될 때까지 씹어 먹으면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해보면 알 거예요. 땅콩은 이 날 것을 먹어도 되고 살짝 찐 것을 먹으면 더 좋습니다. 살짝 찐 것을
예. 그래서 금식을 했을 때는 요 정도 먹으면 배가 더 고파지기 시작을 해요. 만족이 안 오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먹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먹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먹을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과 토요일 날 저녁은 여기서 싸가지고 도시락 주면은 맛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준비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현미 콩밥 2수저에서 1수저가 늘었어요. 굉장한 진급입니다. 생고구마가 4쪽. 4쪽이 뭐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냥 양심껏 4쪽입니다. 튀김 만들 때 자르는 정도, 그 정도. 막 이렇게 5cm짜리 두께로 4쪽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바나나 1개. 이것도 하나가 늘었어요. 브로콜리 2개. 파프리카 이제 색깔을 바꿨습니다. 적색으로. 색깔마다 이 항산화제들이 어떤 장기로 달려가느냐가 다른데 그걸 변화를 줬어요. 2분의 1쪽 호두 1개, 두부 4분의 1모 100g짜리, 다시마 3쪽. 이것을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오시면 제가 마지막 아주 놀라운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12시 반에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시는데 현미콩밥 4수저입니다. 또 생고구마 4쪽, 바나나 1개, 양배추 3입, 3입, 양배추는 그냥 생 거 나와도 되겠습니다. 땅콩 6알. 땅콩 제일 좋은 것은 껍데기까지 있는 땅콩을 쪄서 까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그 다음에 다시마 3쪽.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현미콩밥 5수저, 생고구마 4쪽, 바나나 1개, 브로콜리 2개, 아몬드 5알, 두부 4분의 1, 1모, 그 다음에 다시마 3쪽. 이렇게 먹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부터는 밥을 먹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먹지 마시고 이제 결심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밥은 가능하면 한 반절로 팍 줄이세요. 그리고 콩은 조금 더 늘리세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탄수화물도 1g은 4kcal 나오고 콩 속에 있는 단백질도 똑같이 1g은 4kcal 나오는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더 먹으면 전체 칼로리가 똑같다 할지라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떨어져요.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나오면 배가 부르다 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 렙틴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그때 배부르다는 느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눌렀는데 초인종이 저항을 하면서 신호를 안 보내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높다는 얘기는 누르면 예민하게 띵동 배불러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밥을 많이 먹는데도 배부른 느낌을 안 만들어내니까 자꾸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백질을 더 먹으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떨어져요. 한 8%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도 훨씬 더 배가 부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살을 좀 빼기를 원하면은 밥은 팍 줄이고 콩 종류의 요리를 조금 더 먹으면 좋겠고 또 이 오래 씹는 것이 배를 부르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증 환자들입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밥을 줄이니까 밥이 소화 흡수되면 혈관에 포도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팍 줄이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칼로리를 콩으로 바꿔서 먹어주면은 콩은 단백질이 소화돼서 혈관으로 들어가면 포도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치가 올라가요. 칼로리는 똑같이 나오는데 혈당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식단을 짜서 먹을지는 제가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보다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영양을 5대 영양소를 딱 식단을 짜서 먹는 것을 제대로 먹으면 되겠고, 여기 4끼만 보식을 했지만 그래도 한 일요일 저녁까지는 보식을 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절제하면서 할수록 더 좋습니다. 특별히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다음 날까지도 좀 늘릴수록 더 안전해요. 그 아주 연착륙을 할수록 좋습니다.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어도 되겠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되겠습니다. 예, 다시마는 그냥 물에 불린 거 먹으면 돼요. 예.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 강의를 좀 하는데 36,000 종류나 되는 질병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최첨단 의학이 발표한 뉴스 7가지만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가능하고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질병 치유를 위한 최첨단 의학의 7가지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병도 낫습니까? 저 병도 낫습니까? 이게 주된 상담의 주제예요. 보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됩니다. 그 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오늘 저녁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제일 두려운 질병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치매. 암보다 사실은 더 두려워요.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냥 똥을 주물주물 하면서 살고 아들을 보면서도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마치면 참 두렵잖아요. 미국에 이제 한 교회를 갔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둘 다 걸린 걸 보기는 참 쉽지 않은데 둘 다 치매가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치매 요양원에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이제 교회 가는 날마다 요양원 가서 교회로 모시고 와요. 그리고 밥도 딱 타다가 주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또 이렇게 뭐 사랑스럽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에 이제 인사를 둘이 공손히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딱 가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근데 저 젊은 부부는 도대체 누구야? 참 싹싹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할머니가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 치고 저렇게 참 착한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 아들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에 상당히 많아요. 이 미국에서 이분이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부대를 풀어서 찾아온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로 올 때 한 차에 한 친척이 6명인가 같이 타고 왔는데 누가 같이 왔는지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똥은 바지에다 쌉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방을 나오면은 자기 방 찾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다라고 현대의학은 결론을 내렸어요. 쇠까지 녹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그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녹슬게 만들면서 찾아오는 질병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물건을 너무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너무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젊어서는 머리를 많이 썼는데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쓰던 물건 세워놓으면 금방 녹슬어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도 뭔가 머리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치매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활성산소 때문에 치매가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녹슨 뇌세포를 씻어주는 것은 뭐예요? 활성산소를 싹 없애주는 항산화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과일, 채소를 골라서 주스를 딱 짜가지고 먹이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했을 때 이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항산화 주스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찜질을 하면서 땀도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해주고, 이렇게 쭉 했는데 1개월이 지나니까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는 거예요. 기억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자기도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82세인데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완벽하게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치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7가지 최첨단 의학의 뉴스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그랬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결국은 한 가지 독소에서 다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의과대학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는 36,000 종류의 질병이 떠돌아다니는데 분석해 보니까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 질병의 원인은 프리 레디칼, 바로 활성산소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활성산소가 무엇이길래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다 일으킨다는 것인가? 자, 한번 좀 살펴봅니다. 폐암은 뭘 많이 피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배. 담배. 맞아요. 그런데 그건 중간 원인에 지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담배를 피면 그 속에 담배 연기가 폐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종류가 넘는 유독성 독극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물질 중에서는, 단일 물질 중에서는 담배만큼 많은 종류의 독극물이 들어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4,000종류. 그 중에서도 적어도 20종류 이상은 A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량 살상 무기는 뭘까요?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도 아니고 담배라고 발표가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량 살상 무기.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독극물이 많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딱 피웠더니 와, 연기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멋있어 보여서 그냥 뭣도 모르고 담배를 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조금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발표되기 시작을 하면서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독극물은 없다 하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못 사는 후진국은 흡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30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70%대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이고 못 살고 모르던 무식한 시대에는 그렇게 담배를 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예외 없이 모든 나라의 흡연율은 떨어집니다. 알고는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폈던 것이지. 그래서 이런 담배를 피우다 보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독극물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독극물들을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는 얘를 분해시키려고 무기를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데 백혈구가 사용하는 무기가 활성산소입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 속에는 타르라고 하는 물질도 있어요. 타르가 뭡니까? 아스팔트 위에 뿌린 그 새카만 타르. 그게 활성산소가 막 공격을 한다고 해서 분해가 되겠습니까? 담배 한 가치를 피웠을 때 내 몸속으로 들어온 독극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조 개가 넘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가 폐를 자꾸 두들겨 패고 뜯어내고 녹슬게 하는 과정에서 폐기종, 폐암, 여러 가지 기관지계통의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은 폐암도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한다?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경화증은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발생을 합니까? 술. 예. 그런데 술을 마시면 그 속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극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이 들어오면은요, 해독의 장기, 간으로 알코올을 끌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해독을 해주는데 이 알코올을 몇 조각으로 쪼개주는 게 해독입니다. 일단은 H2O, 물로 쪼개주고 CO2, 이산화탄소로 쪼개주고 그 다음에 아세트, 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쪼개주는 것을 이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활성산소들이 간을 자꾸 두들기다 보니까 그 부드러운 간이 뚝살로 변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경화증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 때문에 생깁니다. 자, 또 백내장은 뭐 많이 받으면 생긴다고 그래요? 네? 햇볕을 많이 받으면 생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햇볕 속에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이 여기 공기 중에 떠 있는 산소를 한 방 땅 치면은 삼중항산소 형태로 여기 공기에는 떠돌아다니는데 자외선으로 한 방 땅 맞으면 삼중항산소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 활성산소가 눈에 있는 이 껍질 각막을 막 녹슬게 만들면 하얗게 녹슬어 버려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백내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백내장도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뇌졸중은 뭐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생겨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많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들은 요런 건 먹어라 하고 매뉴얼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고기 생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 소화기관은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로는 고기를 소화시키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채식을 소화시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빨의 구조나 이 씹는 모양이나 이 내장의 모양이나 내장의 길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고기를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끓음이 많이 나옵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활성산소가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합해지면 산화콜레스테롤이 되고, 이 산화콜레스테롤이 뇌에 있는 혈관에 덕지 달라붙어 버리면 어느 날 딱 막혀버리면서 뇌경색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덕지 달라붙어서 얘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압이 높아질 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뇌출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뇌졸중도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암은 뭐 많이 받으면 생긴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생깁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딱 녹슬게 만들어 버리면 바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분석한 바로는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다?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모든 질병을 유발시키는 이 장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활성산소가 어떤 놈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나를 그렇게 병들게 만드는지 그걸 좀 알아야 낫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활성산소를 좀 살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고서 다 짝이 있는데, 아담아 너만 홀로 외로우니까 너도 짝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어. 그러면 하와 만들기 전에 다 짝이 있다고 그랬고, 아담까지 마지막으로 짝을 만들어줬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그런데 이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짝이 딱 함께 있으면 드디어 하나의 존재가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짝이 있는 물질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주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방사선으로 한 방 맞았든지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물질은 핵이 있고, 핵 주변에 플러스 양전자가 돌고 있고 마이너스 음전자가 돌고 있는데, 플러스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이 다 맞아 있는 물질들은 아주 평안해요. 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자 차원이든 분자 차원이든 전자 차원이든 이 물질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양전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짝, 음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옆구리 하나가 시려운 거예요. 네? 너무 외로워요. 짝이 없는 친구는 휴일날도 집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가는 거. 오늘 혹시 저쪽 호숫가에 가면 여기 딱 맞는 짝 오늘 만날지 어떻게 알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다니느냐? 여기 짝 채울 때까지 돌아다녀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free radical.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짝 찾을 때까지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계속 돌아다닌다 해서 자유기. 짝 찾을 때까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유리기. 짝 찾을 때까지는 계속 방랑하면서 다닌다. 방랑기.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짝을 잃어버리면 얘가 안정된 산소가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활성화된 산소라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활성산소는 수많은 프리 레디칼 중에서 한 종류이고 꼭 산소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이 프리 레디칼을 그냥 대표적으로 활성산소라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물질이 음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음식과 함께 이런 활성산소가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뭔가 하나가 부족한 외로운 친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위벽도 세포 아니겠습니까? 세포니까 세포 핵이 있겠고 그 주변에 양전자, 음전자가 떠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위벽 세포에 있는 요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채워놓으면 아주 딱일 것 같아.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인정사정 없이 위벽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전자나 원자나 분자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빈자리에 딱 채우면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뭐 옆집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얌전하게 있는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벽세포가 찢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포가 또 외로운 친구가 돼버렸네요. 얘가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뜯어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판초 하나가 누가 잃어버린 거야. 저녁에 이제 검열을 받는데 없으면 무조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옆에 거 살짝 갖다 놔. 그럼 옆에는 또 어떻게? 그 옆에 거 또 갖다 놔. 도둑 안 맞은 놈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산소를, 이 전자를 뜯어다가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세포가 또 활성산소가 됐어. 그럼 얘가 그 옆에서 또 뜯어와. 이렇게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위장질환, 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암질환, 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간질환.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활성산소 때문에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첨단 의학은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활성산소를 멀리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활성산소를 멀리하라. 모든 질병이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질병이 안 걸리려면 뭐만 멀리하면 되겠어요? 활성산소만 내 몸으로 안 들어오게 하면 건강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가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피하든지 막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크게는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공기와 함께 코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할 때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나오는지를 잘 알면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막아내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한번 살펴봅니다. 언제 무엇을 먹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를 좀 보면은요, 첫 번째,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화기관에다가 동물성 식품을 먹어버리면 워낙 잘 만들어진 기계라서 그 속에서도 에너지 뽑아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안타깝게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끓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탔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넣으면 안 되죠. 매뉴얼에 보면은 아주 비싼 무연 휘발유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다고 그냥 싸구려 휘발유를 넣었어요. 가기는 가는데 뒤에서 끓음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성 식품을 먹는 사람들은 확실히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요. 미국에서는 계속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로 재면서 했는데 한 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얼마나 귀신 같은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내 몸에 있는 항산화제가 그 활성산소 씻어주다 보니까 항산화 수치가 낮게 나와요. 채식을 잘한 사람들은 항산화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저 장로님은 고기를 안 먹는 분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안 먹고 저분은 집에 가서도 고기 안 먹는 분이야. 그러면 항산화 수치가 한 7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안 먹는데 집에서는 살짝 먹어. 그러면 5만밖에 안 나와. 저분은 대놓고 고기 먹으러 3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공짜로 재줍니다 그랬더니 안 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장로님도 안 재. 뭐가 두려운지 못 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보니까 저녁 강의 다 끝났는데 살짝 오는 거예요. 재달라고. 여러 사람 잴 때는 안 재고 결국 재긴 다 쟀어요. 얼굴이 그냥 다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만에서 10만까지 수치가 나오는데 전부 3만이야. 3만. 이 항산화 수치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활성산소가 뭘 먹으면 높아지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를 강의를 쭉 들었는데 내년도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1년 있다 갔더니 1년 전하고 좀 분위기가 틀려요. 1년 전에는 이거 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왔는데 그냥 줄을 쫙 서서 나부터 먼저 재달라는 거야. 1년 동안 아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주 그냥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 좀 먼저 재보라고 그러는데 3만밖에 안 나오던 장로님들이 6만, 7만 그냥 올림픽 때 골 하나 들어간 것보다 그냥 환호성을 하면서 전교인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너무너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봤어요. 자,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먹을 때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보다도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튀긴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활성산소는 기름을 좋아해요. 그런데 기름 중에서도 기름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글부글 튀길 때 공기 중에 있는 엄청난 활성산소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구마를 튀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튀김은 고기보다 활성산소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 금방 표시가 나는 아토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지켜보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튀김 하나 먹어도 표시가 안 나지만 아토피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하면은 놀랍게 2주, 3주 되면은
약을 끊고서도 피부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딱 한 끼만 튀김을 먹어도 그대로 피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요. 자, 그래서 튀긴 음식과 함께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인공 화합물을 먹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물질들을 이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나중에 만든 물질들이 있습니다. 더 예쁘게 만든다고 하는 착색제, 더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조미료, 뭔가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 때는 없었던 물질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 다 먹이 사슬에 의해서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이 만든 어떤 물질은 이 전체 먹이 사슬에 어디 들어가지 않는 게 많아요. 이 플라스틱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거는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 썩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 화합물들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버리면 이 속에서 다른 건 다 분해 처리가 되는데 분해 처리가 안 돼요. 안 되는 걸 계속 분해하려고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쏟아붓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기만 그냥 안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양이 적어도 여기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먹는 사람들은 몸속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코올을 섭취해도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또 내 소화기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의 습관을 가졌을 때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너무 많이 밀어넣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끓음이 많이 나오듯이 이 소화기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은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소식을 할수록 장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다 공통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은 멀리 해야만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할 때에 너무너무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다. 이건 뭐 분명한 결론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빨리 늙을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게 사는 사람이 빨리 늙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직업 군별로 누가 가장 빨리 죽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명이 제일 짧을까요? 성직자들은 꽤 높은 편입니다. 오래 살아요. 그런데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으로 발표된 것은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을 건강에 좋을 정도만 해야지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와서 빨리 늙고, 노년기의 운동선수들이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김일 선수 보세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라톤이나 3종 경기나 철인 이런 경기, 이런 걸 뛰고 나서 그럼 얼마나 그냥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때 너무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한 사람보다도 감기가 그 시합 끝난 다음에 2배 이상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올림픽 선수들이 굉장히 강한 줄 아는데 이거 찍찍 뭐 뿌리면서 뛰는 장면이 TV에서 자주 잡힙니다. 체력은 강해요. 근데 운동을 하루 종일 하면서 출전하기 때문에 근육은 강해지고 체력은 강해지만 면역력은 보통 사람보다 더 낮아요. 알러지 천식 환자들이 운동선수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제가 TV방송에서 운동하는 법만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운동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운동을 아예 안 하든지 운동을 또 한번 해야 되겠다 맘먹으면은 아주 입에 거품 품을 때까지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예, 그래서 이 과도한 운동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과로할 때처럼 활성산소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내가 딱 요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하면 내가 봐도 뭐 어디가 좀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제명대로 못 살지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때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면은 뭐 자동차도 한번 몰아보세요. 적정 속도로 가야지 경제 속도 이상으로 막 몰면은 저 뒤에서 뭐가 많이 나오던가요? 끄름이 많이 나오면서 기름이 금방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로하게 살 때에 활성산소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혈액의 재관류 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수술을 할 때 일단 혈관을 묶어놔야 되겠죠. 피 안 나오게. 묶어놓고 수술 끝나면 다시 연결을 해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데 본물을 막았습니다. 다시 텄어요. 그때 여기서 뭐가 많이 흘러갈까요? 막 그냥 흙탕물에 자갈에 막 떠내려가지 않겠어요? 수술을 한 다음에 혈관을 다시 연결시켜서 피가 다시 흐르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몸이 망가집니다. 그것을 흔히 수술 후유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장본인이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다음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겠구나, 그 활성산소를 싹 씻어주는 항산화 주스를 마셔주면 도움이 될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불면증,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무조건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발생한 활성산소를 밤에 잠을 자면서 다 씻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때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첫날 혈액 검사를 하고서 F등급이 나왔다, D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막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왜 그렇게 피가 끈적끈적할까? 활성산소가 많으면 끈적끈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은 금요일 날 다시 잴 때 아주 예쁘게 하나씩 다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도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물을 조금 마셔도 끈적끈적해져요. 짜게 먹어도 끈적끈적해집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끈적끈적해져요. 고기를 먹어도, 뭐 자꾸 튀김을 먹어도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로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대로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2호차 12잔씩 마시고, 그러면 마지막 날 웬만하면 B등급, A등급으로 다 깨끗이 청소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공기와 함께 활성산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염된 공기 속에는 활성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선한 공기,
이 음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공기를 마시는 게 좋아요. 또 자외선으로 한 방 딱 공기가 맞으면 삼중항산소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살면은 자외선이 여기 산소가 있을까요? 여기 공기 중에 산소 있을까요? 있겠죠. 얘를 자외선이 한 방 땅 치면 얘가 활성산소로 바뀌고 얘는 뭔가 짝이 하나 없는 산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피부에서 그 짝을 뜯어내버려. 그럼 자기는 안정된 산소가 되지만 여기는 검은 버섯이 생겨요. 죽은 깨가 생겨요. 주름이 생겨요. 눈의 각막은 하얗게 녹슬면서 백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가 늙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외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활성산소 때문에 늙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방사선 촬영을 하잖아요.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 이 몸 세포 속에도 산소가 있을까요? 있지요. X선 촬영, 방사선 촬영 할 때 이 속에 있는 산소가 한 방 딱 맞으면 얘가 활성산소가 돼요. 그냥 촬영했는데 내가 기관 난축 맞은 것도 아니고 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너무너무 힘들죠. 방사선 치료받고 이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가슴에 X선 촬영 한번 할 때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수명을 1.5일 정도 깎아먹을 만큼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위투시경, 위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투시하면서 찍는 그런 이 촬영을 한번 할 때에 1.5년 정도의 수명을 깎아먹을 만큼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또 CT 촬영 한번 할 때 150일씩 수명을 갉아먹을 만큼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돈 있다고 해서 심심하니까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걸핏하면 정기적으로 가서 찍는 사람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암을 조기 진단한다라고 6개월에 한 번씩 찍으라고 하는 게 의사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사들 중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파도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암이 없습니다. 암이 없는데 조기 진단을 한다고 6개월에 한 번씩 찍어요. 찍는데 이게 다 방사선이란 말이에요. 방사선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찍지 않고 평생 살았으면 120살 살 때까지 암은 생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기 진단을 한다고 계속 찍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암이 없었던 사람인데 얘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안 찍었으면 암 환자가 아니었을 텐데 얘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암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찍는 과정에서 암이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 거 우리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 계속 찍어봐서 콩알만할 때 발견해가지고 잘라내면 살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라낸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강의할 시간이 언제 있으면 좋겠지만은, 암은 지금 현대의학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모든 것 다 동원했을 때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5년만 살면 5년 1개월 있다 죽어도 완치라고 통계 장난을 할 뿐이지 완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5년 정도 생명을 연장시키자고 하는 것이 목표인 치료법이고, 암은 정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살아주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활성산소들이 발생하도록 해주는 방사선이 있는데, MRI는 활성산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고 활성산소가 없어요. 또 초음파는 어떨까요? 초음파도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하면은 MRI나 초음파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자, 이렇게 결국은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 LA에서 한 2시간 사막으로 가면 데저트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오페라 가수인 박제니 씨가 참여를 했어요. 55세인데 얼굴이 자꾸 굳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밥 먹을 때 뭐가 자꾸 흘려요. 그리고 다리가 자꾸 질질 끌리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여러 병원을 5년 동안 다니면서 진단을 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5년 뒤에 결국은 병명이 나왔는데 파킨스씨 병이라는 것입니다. 파킨스씨 병은 보통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많이 오는데 50세 젊은 나이에 이게 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조금 일찍 찾아온 파킨스씨 병이다. 55세 때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파킨스씨 병은 불치병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뭐 약이라고 주는 건 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파민은 그건 약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약이냐? 자, 파킨스씨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여기 뇌세포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뇌신경세포가 있겠죠. 그러면은 손이 가서 물잔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니까 손 근육을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뇌신경세포에다가 물잔 가져와 하고 신호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신호를 보내면 요 뇌신경세포에서 물잔 가져와 하는 신호가 전기선을 타고 전기 신호로 갑니다. 그 전기줄을 축삭돌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물잔 가져와 하는 신호가 찌찌찌찌찌 하고 전기 신호로 갑니다. 그러면 물잔 가져와 하는 신호를 갔는데 그 전기선이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몇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이 세포가 그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전기선이 또 끝에 이렇게 몇 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딱 받으면 물잔을 가지고 오도록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기선이 딱 연결돼 있으면 물잔 가져와 하면 전기 신호가 그냥 찌찌찌찌 하면서 가져오게 돼 있는데 이게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40만 분의 1cm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전기선 사이에. 그래서 물잔 가져와 하는 전기 신호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끊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놨느냐? 물잔 가져와 하는 신호가 찌찌찌찌 하고 전기 신호로 오니까 여기 딱 받아보면 전파, 뇌파 에너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금방 전기선 타고 신호가 오는데 끊어진 공간을 전기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화학 물질로 굴러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화학 물질로 바꿔 타요. 차를 바꿔 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터미널. 그래서 여기를 축삭돌기 끝에 있는 터미널이다 해서 축삭돌기 터미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물잔가 좋아하는 신호가 전기 신호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도파민과 같은 신경 양도자로 바꿔 타는 거예요. 바꿔 타가지고 40만 분의 1cm는 물질이니까 떼구르르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면은 얘가 딱 받아들여. 근데 얘가 계속 굴러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바꿔 타, 전기 에너지로. 그래서 찌지지지 하고 신호가 가면은 물잔을 가지고 오게 돼 있는데, 파킨스 씨는 뭐냐? 요 축삭돌기 터미널 여기가 녹슨 거예요. 녹슬게 만드는 장본인은 뭐예요? 활성산소. 원리를 알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비법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파킨스 씨 병을 처음 봤어도 저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활성산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물잔 가져와 하는 전기 신호를 10개를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녹슬지 않았을 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도 누수가 되지 않고 10개로 다 번역이 됐어. 그래서 10개를 그대로 전달해 줬으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부드럽게 물잔을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게 녹슬면 전기 에너지, 내 마음은 물잔 가져와 10개 신호를 보냈는데 이게 녹슬어가지고 5개밖에 번역을 못 해줘요. 그러면 물잔 가져올 때 얘가 가져올까 말까 가져올까 막 이 떨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파킨스 씨 병이에요. 얼굴에서 내가 마음적으로 누구를 만났는데 이야 기쁘다 했을 때 그 기쁘다 하는 것이 얼굴 표정을 움직이는 데까지 100% 전달이 되면 내 마음먹은 대로 얼굴이 확 기쁜 얼굴이 만들어지는데, 사람 이 얼굴 근육이 얼마나 미묘하게 만들어졌는지 막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에이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그냥 얼굴로만 아 반갑습니다 할 때 근육하고, 속으로도 정말 반가웠고 말로도 반갑습니다 할 때하고 얼굴 근육이 같아요, 틀려요? 그거 눈치 못 채면 바보지요. 어? 다 표시 나잖아요. 그러면 파킨스 씨 병이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음은 반가운데 요게 100% 전달이 안 돼서 요게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어. 천안 저 독립기념관 가면 있잖아요. 그 김구 선생님 얼굴. 이게 완전히 이게 굳어져 있어. 밀랍 인형처럼.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파킨스 씨 병 환자는 나와요. 이게 딱 꼭 밀랍 인형 같아.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고 운동을 하면 조금 좋아집니다. 이게. 운동을 하면은 운동한다는 얘기는 뇌세포가 움직인다는 얘기, 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운동하면 이게 녹슬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걸 또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앞으로 이제 걷는 운동을 하는데 여기 마음은 요만큼 갔어. 근데 여기 움직이는 거는 50%밖에 전달이 안 돼서 머리는 요만큼 갔는데 다리는 못 따라가. 요렇게 걷는 사람은 파킨스씨 환자입니다. 자, 불치병이에요. 그럼 도파민이라고 하는 약을 주는데 지금 없는 도파민만 주는 거야. 계속 먹어야 돼. 치료는 하나도 안 돼. 늦추지도 못해. 이 병이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좌절과 낭망이 심했겠어요. 55세 젊은 나이에 무대에도 못 서. 이쯤 되면 이제 파킨스신 두 번째 우울증이 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그 여러 병원을 가도 이건 원인도 모릅니다. 약도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는 소리만 계속 들었으니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겠어요. 근데 딱 왔는데, 저도 파킨스신은 처음 보지만 그 뭐 공부 안 했으면 어때? 원리가 뻔한데 모든 병은 뭐 때문에 생겨요? 활성산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파킨스씨 병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요런 질병이고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거기가 녹슬어서 생긴 겁니다. 그 활성산소 싹 씻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발생했느냐? 좀 전에 강의했잖아요. 당신 혹시 요런 습관 가지고 살지 않아서 그렇게 골라서 살았대. 그러면 당신은 소망이 있는 거다. 그거 고치면 되는 거다. 그거 딱 또 항산화제 어떻게 하면 공급되는지 내 또 강의할 때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더니 난생 처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게 치료가 된다는데 일단 기분은 좋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육적인 디톡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만든 그 수많은 마음의 미움과 이 영적인 독소들을 다 쏟아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디톡스를 같이 하면서 일단 우울증 일주일 안에 싹 사라졌어요. 우울증 걸린 얼굴 같지 않잖아요. 일주일 만에 완전히 얼굴은 폈어요. 그리고 첫날은 다리를 질질 끌고 걸었는데 일주일 끝날 때쯤 되니까 다리를 이제 들어가지고 걷는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은 살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배운 대로 그대로 이 3개월을 계속 했습니다. 3개월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편지를 저한테 하나 손으로 써서 보냈는데 손글씨로 썼어요. 파킨슨씨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것이 글씨가 안 돼. 떨려서 글씨를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도 떨리지 않는 글씨로 편지가 왔는데 제가 집에 와서 배운 대로 백퇴den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킨슨씨가 싹 사라져서 전혀 떨리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칠 만큼 좋아졌습니다.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를 찾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멀리 하면 되는데, 자, 영육의 3대 활성산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는 3가지 3대 활성산소는 첫 번째 이 초과산화 이온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가 없잖아요.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이 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면서 질병을 만든다는 사실들이 알려졌어요. 자, 또 두 번째는 H2O2, 이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과산화 수소입니다. 얘도 무서운 활성산소예요. 또 OH 레디칼이라고 하는 수산화 좌유기, 이것이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3대 활성산소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멀리하고 씻어버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자, 얘는 활성산소입니다. 얘는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플러스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얘들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플러스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내 세포에서 플러스를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안정된 산소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남들보다 뭔가 하나를 난 덜 가지고 있어 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과 여행을 같이 하면은 참 피곤합니다. 내가 모두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그냥 뜯어내가지고 자기가 좀 마음이 편해져 보려고 그러는지 시기심이 그렇게 많아. 남이 뭐 가지고 있는 꼴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나는 남들보다 하나가 부족해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 그 있는 꼴 보지 못하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기심으로 진정한 만족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 중에서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 갈바리 언덕에까지 내려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괴롭힐 필요도 없고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싹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나도 만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고 온 우리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부족한 마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한번 채워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촉촉이 젖어들 수 있고 드디어 그 부족한 마음이 채워지면서 난생 참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정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처음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누구를 좀 해볼까? 이정자 씨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둘 중에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띵동 누르면 누가 나갈까요? 조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여보 당신이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뭐 헬로 하고 해. 근데 이 사람 자꾸 영어를 하니까 조금 더 잘하는데 조금 못하는 사람은 계속 영어를 못해. 은행을 가면 누가 갈까요? 조금 잘하는 사람이 가. 그래서 이분은 남편이 은행 일도 봐주고 시장도 봐주고 다 해주고 운전면허도 남편이 따고 운전도 남편이 해주고 참 정말 훌륭한 남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훌륭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보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면 좋은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운전도 못하지, 시장도 못 가지, 뭐 은행도 못 가지, 바보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남편 잃어버리고 10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울었대.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남편 있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편 있는 친구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이 열등감 때문에. 괜히 그냥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매까지 왔어요. 아주 중증 치매가 왔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심부전증, 부정맥. 그래서 심장박동기를 달아야 된다라고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을 정도. 거기다가 치매가 너무 심한데 이분은 그냥 일어나면서 부딪히고 앉으면서 부딪히고 온몸이 새카맣게 멍이 들었어요. 첫날 왔는데 얼굴에 반절이 멍이 들었어요. 이건 좋아진 다음의 사진입니다. 밤에는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치매 전문 센터에서 쫓겨났어. 이 사람 하나 돌보느라고 직원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오라고 한 거예요. 와, 왔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방만 나오면 자기 방을 못 찾으니까 방 찾느라고 모든 환자방을 다 문을 열고 돌아다녀. 하루는 밤 2시 정도 됐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떴더니 이분이 우리 방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큰 타월, 하얀 타월 있잖아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타월을 가지고 이렇게 눈만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몇 시간을 쳐다봤는지는 몰라요. 아니 우리 방이니까 그렇지 다른 환자 방에 가면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분을 꼭 껴안고 같이 자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첫날 자는데 조금 자니까 부시럭부시럭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러면 화장실을 간대요. 그럼 바지 다 싸게 하는 것보다는 모토하게서 가라고 해야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쌌어요? 그러니까 안 쌌대. 또 한참 껴안고 자는데 또 일어나요.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또 왔는데 안 쌌대. 그날 저녁에 50번을 화장실을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새벽에 똥은 바지다 쌌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똥을 치워줄 때, 아이고, 괜히 할망구 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마음을 풀면서 갈아줄 때 하고, 아주 사랑으로 갈아줄 때 하고, 치매 걸린 할머니를 구분을 할까요? 못 할까요? 이것까지 치매가 걸리면 참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건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돌봐줬더니 이걸 알아요. 말은 안 통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 말은 안 통하지만 하라고 하면 다 해. 그래서 강의는 못 듣는데 요 백퇴되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새벽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와서 밥을 하는데 이분 방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와서 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뭐 말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자기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다 눈물로 쏟아내는데 이제 기도가 멈추길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치매가 싹 사라진 거예요. 치매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영접하면서 모든 열등감 다 사라지고 치매가 완전히 사라져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 데리고 가면은 그 부구는 다 비어 있어. 이따 보면 똥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그날 딸과 외손자들이 와서 대화가 되는 할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교인들도 마주한지 그냥 귀염둥이 할머니가 됐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치매도 되는구나. 암들병이 어디 있을까? 예. 자, 두 번째, H2O2라고 하는 과산화 수소가 활성산소인데, 얘는 좀 불안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연계에서 제일 안정된 물질은 수소 2개에다가 산소 몇 개가 붙은 거예요? 하나, H2O, 물이 제일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남들보다 산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과산화 수소를 환부에다가 딱 바르면은 금방 뽀글뽀글 물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 떨어져 나온 산소가 얘가 또 짝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 몸에서 산소 하나를 뜯어내가지고 안정된 산소가 되면서 박테리아는 파괴되면서 죽는 것, 이게 소독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세포를 뜯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은 육적인 활성산소 얘기고, 내 마음속에 남들보다 뭔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활성산소와 같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살면은, 아이고 너는 그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그냥 그걸 막 비평을 하면서 자기가 좀 뭐 뿌듯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뭔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남들 자꾸 비평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해낸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만큼 한 거야.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육적인 일인데, 모든 육적인 일은 안 한 것보다도 무너질 바벨탑 쌓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아요. 여기 교회 앞에 꽃꽂이를 해놓는 일, 이건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네? 이건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영적인 일 성전에서 하는 거니까 술집에다 꽃꽂이 하는 건 육적인 일이고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꽃꽂이를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칭찬을 안 해주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내가 못 봐서 칭찬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주 그냥 확실히 보는 시간을 딱 맞춰서 또 꽃꽂이를 하는데 눈치 없는 제가 또 칭찬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한 것입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건 육적인 일이고 안 한 것보다 못해요. 이 사람은 꽃꽂이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 왜 꽃꽂이 괜히 해가지고 교회까지 안 나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이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을 3천만 원 내신 분이 있었어요. 좀 어려워서 10만 원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올해 교회 소풍은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3천만 원 내신 분이 올해는 제주도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10만 원 내신 분이 올해는 설악산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자, 올해 설악산으로 갈까요? 제주도로 갈까요? 그랬더니 설악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올해는 설악산으로 갑시다. 제가 사회 잘 봤어? 못 봤어요? 뭐 얼마나 더 잘 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3천만 원 내신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네? 그 3천만 원 낸 거 내가 낸 거예요? 성령으로 낸 거예요? 이건 안 한 것보다 보답니다. 괜히 내가 3천만 원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뭐 소풍을 설악산으로 가면 어떻고 제주도로 가면 어떻다고 왜 교회를 안 나오면 산으로 잃어버리느냐고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일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육적인 일이요, 무너질 일이요, 안 한 것보다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일은 잘 됩니다. 일은 잘 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 너무 바쁘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침례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했으니까 남이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교만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꺾이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기도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할 육적인 일이요, 무너질 바벨탑 쌓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OH 로리카이 제일 무서운데, 얘는 뭐 좀 생기다 만 것 같잖아요.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좀 안정된 물질이 되겠어요? H가 하나 더 오면 H2O 물이 되겠죠. 네? 뭔가 완전히 하나가 헝하니 비어 있어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 넣어서 안정된 물질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도 마음이 그냥 쿵 하고 허전하게 비어 있는 사람들, 네? 허탈감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여기다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떤 걸 갖다 넣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세 분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내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오기 전에 그만 이 주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기 직전에 머슴을 불렀어요. 머슴한테, 얘야,
요 재산 잘 관리하고 불렸다가 내 아들이 오면 너 하나도 떼어먹지 말고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 요렇게 유언을 하고 싶은데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머슴이 다 팔아가지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머슴한테 얘야 이 재산 오늘부로 다 너한테 줄게. 내가 문서로도 써줄 거야. 오늘부터 누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불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있잖아.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지 않느냐.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오거든. 많이도 주지 말고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도 돼. 그랬더니 머슴이 그날부터 신이 나가지고 뭐 밤잠 안 자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막 몇 배로 늘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왔습니다. 머슴이 목에 힘을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당신 아버지가 다 나한테 줬습니다. 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거 하나는 준다고 그랬으니까 2개도 안 됩니다. 딱 하나만 얘기하세요. 그거는 내가 주겠습니다. 뭐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머리가 좀 좋았지 않겠어요? 머슴아 난 다 필요 없고 머슴 너 하나만 가지면 된다. 머슴을 가졌더니 머슴이 가진 모든 재산이 누굴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파트 한 50평에서 살면 좀 만족이 있을까? 이사 가보세요. 청소하느라 고생만 합니다. 그냥 쌀을 한 10,000가마 가지고 살면 좀 행복할까? 그 몇 가마나 먹겠어요. 여기 도둑 맞을까봐 맨날 그냥 두렵기만 하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가슴 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진정 차고 넘치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활성산소 때문에 마음의 고달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씻어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부분들 다 채우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영육의 디톡스 잔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적인 디톡소들 다 씻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눈물로 내놓는 한 주간 되게 해주셔서 영육으로 정결한 그릇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거룩한 늦은빛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죽어가던 세포들도 살아 깨어나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밤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